라라라 라라라라. 낯익은 멜로디가 병실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안현수는 무심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강태준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 멜로디, 설마. 숨이 턱 막혔어요. 그 노래는 25해 전 어린 아들이 잠들기 전마다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선율.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익숙한 가락. 강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피부로 전해지는 확신. 머리보다 먼저 가슴이 말하고 있었죠. 이 녀석, 내 아들이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믿을 수 없는 인생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공사장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철근이 쏟아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죠. 안현수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의 시야를 가득 채운 것은 쏟아지는 거대한 철근 덤이었어요. 도망칠 틈도 없이 현수의 몸은 그대로 철근 아래 깔렸습니다. 사람이 다쳤다. 빨리 와요. 동료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어요. 현수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죠. 또 다쳤다니. 이번엔 얼마나 심각한가. 강태준 회장은 경직된 표정으로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뉴스 속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흘러나왔어요. KM그룹 건설 현장에서 또 한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 안현수 씨는 철근 붕괴 사고로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강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대한민국 최고 건설 재벌의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김 변호사가 들어왔죠. 회장님, 크게 번지기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보상금으로 합해 보겠습니다. 강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일었어요. 무언가 익숙한 느낌, 왠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묘한 감정이었죠. 이번엔 내가 직접 가보겠네.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회장님이요? 하지만 강태준은 단호하게 손을 들어 변호사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어요. 오늘 오후 일정을 모두 비워두게. 병실 안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안현수는 머리에 감긴 붕대를 어색하게 만지작거리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비치는 석양이 병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문이 열리는 소리에 현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인물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KM그룹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안현수 씨죠? 강태준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현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의 통증에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회장이 직접 오시다니 얼마나 줘야 입 다물겠냐는 건가요? 날카로운 현수의 말에도 강태준은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병실 의자에 앉았어요. 당신이 다친 건 안타깝소. 치료비와 보상은 충분히 해주겠네. 현수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들. 그게 제일 역겨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앞에 있는 젊은 노동자의 분노 어린 눈빛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죠. 나도 예전엔 저런 표정을 짓고 살았었지. 강태준의 기억 속으로 과거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젊은 시절의 강태준은 흙먼지 속에서 무거운 철근을 나르며 땀을 흘렸어요. 그 역시 막노동을 하며 손에 피멍이 들었던 시절이 있었죠.
공사장에서 떨어져 다친 날 돈으로 해결하자는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강태준은 자신이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묘한 감정이 그를 휘감았습니다. 이 녀석, 나랑 닮았군. 강태준은 현수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그의 얼굴에서 어떤 익숙함을 느꼈어요. 그것은 단순한 처지의 유사함을 넘어선 무언가였죠. 강태준은 운전석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을 나온 지 1시간이 지났지만 안현수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의 눈빛, 목소리, 심지어 화낼 때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태준은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와 답했습니다. 본사로 가게. 사무실에 도착한 강태준은 오래된 서류 보관함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25해 전의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잃어버린 아들의 사진과 실종 신고서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블록을 쌌던 5살 아이의 웃는 얼굴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빠, 나 크면 건물 만들 거야. 귓가에 맴도는 어린 목소리에 강태준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는 비서를 불러 명령했어요. 안현수라는 사람의 모든 정보를 가져오게. 비서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그가 가져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어요. 회장님,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안현수 씨의 출생 기록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25해 전 기록부터 모든 것이 지워져 있어요. 강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더 이상한 것은 그의 나이가 회장님의 실종된 아들과 정확히 같다는 점입니다. 강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빌딩 사이로 자신이 세운 KM그룹 건물들이 우뚝 서 있었죠. 설마, 정말 그럴 리가.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강태준은 다시 현수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 눈매와 턱선이 자신과 닮아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죠. 다음 날 강태준은 직접 차를 몰고 안현수의 집을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확인해야 할 진실이 있었어요. 만약 안현수가 정말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이라면 안현수의 집은 낡은 연립주택 2층에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문 앞에서 망설였어요.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죠. 결국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어난 안현수가 나타났어요. 붕대는 여전했지만 얼굴색은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회장님이. 현수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강태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좁은 거실에는 현수의 어머니를 추정할 수 있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어요. 어머니십니까? 현수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3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평생 저 하나 키우느라 고생하셨죠. 강태준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 가족에 대해 알고 싶다. 현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신경 쓰죠? 내 가족은 평생 건설사 때문에 힘들게 살았어요. 어머니는 죽기 전까지 그 사람을 원망하며 사셨죠. 강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그 이름을 입에 담지도 않으셨으니까요. 그저 우리를 버렸다고만 하셨죠. 강태준의 눈앞에 다시 어린 아들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25해 전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아내와 아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경찰은 납치로 판단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혹시 어머니가 남긴 물건이 있나? 현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강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런 걸 알고 싶으신 거죠? 강태준은 대답 대신 일어섰어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미안하네. 무례했군. 다음에 다시 오겠소. 강태준이 떠난 후 현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가슴 속에도 무언가 익숙한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죠. 강태준은 회사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안현수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25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 그와 아내를 떼어놓았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강태준은 개인 금고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페이지를 넘겼어요. 아내와 아들이 사라진 그날의 기록이었죠. 모두가 의심스럽다. 형과 동생까지도. 당시 KM그룹은 후계자 문제로 내부 갈등이 심했습니다. 강태준의 형제들은 그가 회장이 되는 것을 반대했어요. 하지만 설마 그들이. 강태준은 비밀리에 회사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금고실, 숨겨진 서류들, 모든 것을 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죠. 보이스 레코더 하나가 나왔습니다. 25해 전의 녹음이었어요.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이와 여자는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다시는 찾지 못할 겁니다. 강태준의 형 태성의 목소리였어요. 이어서 둘째 동생 태민의 말이 들렸습니다. 형이 후계자가 되면 우린 끝장이야. 그 아이가 있으면 더 위험해. 강태준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형제들이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떼어놓았던 것이었죠. 그는 즉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형제들이 모여 있었어요. 강태준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형제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벌써 25해가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걸 찾고 있었나? 태민은 차갑게 웃었어요. 아버지가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지 몰라서 가장 위험한 애를 없애야 했지. 내 아들은 우리 중에서 가장 똑똑했고 너랑 가장 닮았어. 너랑 같은 야망을 가졌다고. 그래서 사라져야 했어. 충격에 휩싸인 강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전신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그는 폭발하지 않았죠. 냉정함을 유지한 채 다음 수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알아도 소용없어. 내가 그 사실을 밝히면 KM그룹은 끝장날 거야. 태성의 위협적인 말에도 강태준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회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 서울 시내 중심부 KM그룹 본사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모여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자회견 소식에 모든 언론사가 긴급히 취재팀을 파견했어요. 강태준 회장의 중대 발표라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죠. 본사 로비에서 태성과 태민이 강태준을 막아섰습니다. 정신 차려, 동생아. 이러면 우리 모두 끝이야. 태성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태민은 더 직접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우릴 배신하면 내가 가진 모든 걸 잃는다.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강태준은 형제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결단이 서려 있었어요. 나는 이미 25해 전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네. 이제 와서 회사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기자회견장은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 강태준이 단상에 올랐어요. 모든 카메라가 그를 향했죠.
오늘 저는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첫째, 내가 25해 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빈번하게 터졌습니다. 둘째, KM그룹의 부패를 인정합니다. 우리 회사는 그동안 안전 문제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회견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강태준은 더 이상의 말 없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한편 텔레비전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안현수는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다시 열었어요. 그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작은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꼬마 호랑이라고 적혀 있었죠. 꼬마 호랑이? 순간 현수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누군가가 그를 꼬마 호랑이라고 부르던 목소리. 아빠가 나를 그렇게 불렀어. 그 순간 안현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해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한강 다리 위 강태준은 혼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세상은 발칵 뒤집혔어요. KM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은 강태준의 형제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25해나 늦었어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강태준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곳에 안현수가 서 있었어요.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찾았잖아.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기쁨, 슬픔, 후회, 안도감.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를 덮쳤죠. 어머니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찾지 못한 것이 서운하셨던 거죠. 현수의 말에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해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는지,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했는지, 그 모든 것이 가슴을 저미듯 아팠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강태준의 떨리는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다가와 강태준 옆에 섰어요. 엄마가 남긴 사진첩을 봤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5살까지의 사진이 있더군요.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25해의 세월이 만든 벽은 너무나 높고 두꺼웠지만 그 벽에 이제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이구나. 강태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현수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현수는 피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었군요. 그날 누가 우리를 데려갔는지, 어떻게 우리를 숨겼는지,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던 거죠?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제들이 모든 것을 계획했어. 그들에게 내 가족은 권력 다툼의 장애물일 뿐이었지. 두 사람은 함께 한강을 바라보았어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부자였지만 이제 처음으로 서로를 인정했습니다. 몇 달 후 KM그룹의 작은 교육실에서 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안현수는 앞줄에 앉아 진지하게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안전 엔지니어 교육과정 교재가 들려 있었죠. 현장 안전관리는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죠. 강사의 말에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는 건설 현장에서 몸을 다치는 노동자였지만 이제는 안전을 책임지는 위치에 서게 되었어요.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죠. 교육이 끝나고 현수가 밖으로 나오자 강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서로에게 완전히 익숙하지 않았어요. 25해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죠. 교육은 어땠나?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현수는 교재를 들어보이며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새로 지어지는 건물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KM그룹은 큰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강태준의 형제들은 회사에서 물러났고 안전 문제에 관한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 중이었죠. 앞으로 우리 회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네. 아무리 이익이 줄어도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 현수는 강태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어색했어요. 시간이 필요했죠. 공사장 철골 구조물 위에 올라선 두 사람은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기가 우리가 살았던 곳이었어. 강태준이 먼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작지만 행복한 집이었지. 내가 블로그로 집을 지을 때면 엄마는 항상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두셨어. 현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희미하게 기억나는 순간들이 마음속에서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새로 지어질 건물이 그리고 새로 쌓아갈 관계가 있었죠. 둘 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침내 현수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였어요. 강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 짧은 한마디가 25해의 거리를 한순간에 좁혔습니다. 철근 더미 속에서 시작된 운명의 만남은 이제 희망의 시작이 되었어요. 두 사람의 앞에는 함께 걸어갈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만들어갈 이야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현수의 질문에 강태준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함께 써나가는 거야. 이제부터 한 걸음씩